임술일 주 5일간 임수에게 정민현의 천간인 정화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내가 지키고 가꾸는 정당한 재물이자 고정적인 수입, 치밀한 계획성, 그리고 남성에게는 안정적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임술일주는 끝없는 심해의 물결이 장대하고 거친 대지를 마주하고 있는 형상으로 겉으로는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통제력과 권력욕, 그리고 한번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일지의 술토평관을 두어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어떠한 책임과 압박 속에서도 조직을 이끌어가는 강한 카리스마를 갖기에 안정적 상황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 본질적 특성이 더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불어 술토 안에는 신금과 정화, 무토가 암장되어 있어 임술일주는 차가운 지혜 속에 뜨거운 야망과 명예욕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술일주에게 정민연의 정화라는 따스한 모닥불이 찾아와 일간과 정임합을 이루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묵묵히 추진해온 일들이 명확한 경제적 성과나 기획의 형태로 결실을 맺으며 삶의 안정성이 한층 공고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서없이 정리되지 않고 펼쳐졌던 기획들이 구체적인 수익 모델로 정착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고정적인 연봉 상승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보로 이어지면서 자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에 큰 일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술일주 일간 임수에게 정민연의 지지인 미토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나를 다스리는 합리적인 규칙이자 조직의 규율이며 사회적인 명예와 안정된 직장, 그리고 여성에게는 표준적인 배우자를 상징합니다. 일지의 술토 평관을 두어 이미 강력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안고 있는 임술일주에게 미토 정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의 다변화와 공적 책임이 정점에 달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내 입지가 확고해지고 승진이나 영전의 기회로 작용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성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업무적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스스로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에서 자신을 찾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기에 본인 스스로 체력 관리를 하면서 주변으로 일을 나누어 함께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책임의 무게만큼 성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 술토와 비토는 모두 건조하고 뜨거운 흙인데, 이러한 메마른 관성의 기운들이 함께하면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원칙주의적인 성향이 급해지거나 독단적인 지시로 화를 자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편관과 정관이 함께 작용하여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 사이에서 흔들림과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민연의 임술일주는 본인의 강력한 통제력을 외부로 발산하기에 앞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대할 때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고 경직된 태도를 부드럽게 완화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만 건조한 토 기운의 뭉침은 그 자체로 관성의 밀도를 높여 조직 내에서 아주 명확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나 인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조직의 방향성에 맞추기만 한다면 큰 조직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술일주에게 정민연은 천간의 정제가 주는 안정적인 결실과 재물운, 그리고 지지의 정관이 주는 명예와 조직 내에서의 권한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이는 내가 가진 치밀한 관리 능력과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거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종적으로 나의 위치와 명예가 오르는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이 편지의 기운으로 인해 다소 과감한 투자나 확장 혹은 예측 불허의 파도 속에서 재정적 심리적 변동성이 컸던 시기였다면, 2027년 정민년은 그 동적인 에너지를 정지의 안정감으로 변환하고 일간 임수에게 합리적인 통제력을 더해주는 정관의 영향으로 서서히 내실 있는 현실적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관성이 혼재되어 강하게 작용하는 과단성 있고 엄격한 행보는 조직 시스템과 윗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동료나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부정적 반응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민연애는 나만 옳다는 기준이나 무조건 투철하게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함께 상생하고 포용한다는 유연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해인 만큼 독단적인 행보보다는 시스템과 원칙을 존중하되 유연한 소통에 귀를 기울이고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는 중에 하나씩 큰 결정을 내려간다면 최선이 될 것입니다. 결과에서 주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원칙을 지킨다고 해도 과정에서 일단 경청의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살의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백호살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백호는 극적인 에너지와 힘을 상징하지만 현대적으로는 대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강한 독립심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폭발적인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술일주가 어떠한 압박과 책임감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과 명예를 구축해 나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일지술토는 화개살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어 내면의 정신적인 세계나 종교, 예술, 철학적 깊이를 탐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화기의 기운은 임술일주를 단순한 조직의 관리자를 넘어 깊은 사유와 통찰을 가진 철학가의 면모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독감에 깊이 빠지거나 지나치게 주관적 신념에 매몰되어 고립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술일주는 자신의 강한 관성적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유연한 태도가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술일주에게 정민연에 들어오는 미토는 술토와 더불어 죽술미 형사를 이루는 두 글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죽토가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형살이 아니라 말하고 일부에서는 죽토가 없더라도 반영이자 파의 작용이 겹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역학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며 부정적인 해석에 갇혀 주춤하기보다 음양오행의 불균형이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조정과 갱신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술토와 미토는 모두 건조한 흙이지만 술토는 화국을 향하고 미토는 목국을 형성하기에 그 지향하는 바와 쓰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관성의 기운이 내포하는 조직, 명예, 규칙이라는 공통의 틀 속에서 겉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진 듯 보이나 내면에는 동상이몽의 다름이 공존하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굳이 형살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 혹은 공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기회는 커지지만 그 사이에서 의견 충돌과 조율의 과정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공정함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내부적인 규칙 개정이나 권한 조정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믿고 진행해왔던 업무나 공적인 권리관계 혹은 문서상 계약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잡음이나 수정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하게 서류화하고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자존심과 명예욕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놓치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충돌의 상황을 미리 마음에서 무마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적절히 내면의 탄력성을 유지한다면 설령 형살이나 파의 기운이 작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낡은 것을 깎아내고 새롭고 공고한 질서를 세우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술일주는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술토를 기준으로 정민연의 지지미토는 반한살이 되고 일지술토 자체는 화개살이 됩니다. 반한살은 말의 안장 위에 올라탄다는 뜻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출세 가도에 오르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편안하게 마차를 타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12운성의 쇠의 흐름에 해당하여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치열했던 전성기를 지나 노련미와 여유 그리고 실속을 모두 챙기는 안정적이고 영리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화기의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임술일주에게 반한살의 기운은 술토와 미토의 일부 껄끄러운 결합으로 조직 내의 혼란과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조화와 안정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 만큼 주변과의 주도권 싸움이나 권리 조율 과정에서 과도한 자존심과 원칙주의를 내려놓는다면 반한살의 영리함과 노련한 처세술이 발동하여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방에 어떤 기준을 다 세우려 하기보다 시작에서 일부는 양보했다가 추후 다시 하나씩 조율하면서 재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려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실익과 확고한 지위를 챙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임술일주는 관대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관대는 소년기를 지나 성인의 의복인 갓과 도포를 갖추어 입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임술일주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정의감과 도전정신이 강하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는 저돌성과 뚝심이 있습니다. 또한 관대는 청년기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의미하기도 하여 타인에게 굽히기보다 자신만의 원칙으로 세상을 돌파하려는 강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운이 과해지면 경험 부족으로 인한 독단에 빠지거나 유연성이 부족해 주변과 잦은 마찰을 빚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술일주에게 청미년에는 양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은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아가 자라나며 안전하게 보호받고 길러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대 특유의 거칠고 저돌적인 야생성이 청미년의 따스하고 수려 많은 기운을 만나 한층 부드럽고 성숙하게 다듬어지는 계기가 됨을 뜻합니다. 세상에 홀로 맞서려는 청년의 기기에 해당하는 관대에 주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스스로를 기르는 힘에 해당하는 양이 더해지니 독단적인 돌진 대신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와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민현의 양의 기운은 술토와 미토가 부딪히며 발생할 수 있는 관살 혼잡의 날카로움을 덮어주고 보살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외부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보다 내부의 역량을 육성하고 가꾸는 것에 집중할 때 양의 흐름이 주는 천부적인 안정감과 후원자의 조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적당한 관용과 조화로움을 추구할 때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